안녕하세요. 30대 중반으로 5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최근 이혼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전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의 편인 사람이랑은 도무지 살 자신이 없어 정리했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사랑한다고 다가 아닌 거라는 거. 집안끼리 합쳐진다는 말도 이해하겠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진심을 다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마치 돌아도 든 것 같이 말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고개가 절로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혼 끝이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도 아직 30대 중반으로 창창하니 지금이 끝은 아니겠죠? 제 하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예진아, 엄마는 예진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엄마 혼자였다면 이 큰 사무실에서 혼자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예진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네. 엄마 1시간 안으로 일 끝낼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만난 거 먹자. 야근이 있는 날이면 사내 어린이집에 있는 딸아이를 사무실로 데려와 장난감과 간식을 주고 옆에 앉혀놓고 남은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 맞벌이거든요. 사내 어린이집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듯 여자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은 조건이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 35평 자가 있어도 은행 끼고 샀으니 신랑 혼자 벌어 외벌이로 갚는 건 사실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다니는데 야근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딸아이를 사무실에 데리고 와 남은 업무를 마저 끝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7시까지 맡아주고 아무리 빨리 일을 끝내도 8시 30분을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엄마, 힘내. 예진이 잘 놀고 있을게. 4살 무렵부터 회사 어린이집으로 함께 출퇴근한 딸아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출퇴근하는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얼굴을 보고 지금처럼 야근을 할 때도 옆에 둘 수 있으니 저도 집 앞 어린이집을 보내 하루에 몇 시간 못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고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쪽잠을 자는 아이를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바쁜 하루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를 더 볼 수 있다는 욕심에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왜 신랑이 아이를 데리러 못 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신랑 회사와 집 그리고 제 회사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요. 집에서 각 회사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신랑 회사에서 제 회사까지 오려면 2시간? 신랑이 회사 끝나고 딸아이 데리러 제 회사로 오는 시간이면 저 역시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거든요. 오히려 신랑이 집에 가서 밥을 차리고 정리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은 현실이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예진아, 엄마 거의 끝나간다. 이제 10분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끝까지 힘낼게. 아이와 함께하는 야근은 뭐라 할까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엄마 힘낼 수 있게 옆에서 지켜준다는 말이 든든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 싶을 테면 원터치 텐트를 펴고 바닥에 담요를 깔고 그 안에서 노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간식을 먹으며 놀며 기다리다가도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드는 모습들을 보면 빨리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더욱 치열하게 하루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가면 신랑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거나 신랑도 늦는 날이면 집 앞에서 만나 외식을 하고 들어가고 그것도 아니면 회사 앞에서 딸아이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전화할게. 끊어.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야근을 하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회사 앞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에 가면 그대로 씻고 잘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인데 신랑이 거실에 앉아 시어머님과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들어가니 급하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얼핏 에어컨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대화를 종료하는 바람에 이렇다 할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에어컨. 어머님 에어컨 필요하시대. 아니, 엄마 집 거실에도 에어컨 있는데 뭐. 그냥 벽걸이라 약하니까 스탠드가 더 나오냐고 물으시더라고. 알아본다 했지 뭐. 혹시라도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무슨 내용이길래 급하게 끊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 중 한마디만 콕 집어서 신랑에게 물었죠. 그런데 신랑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덤덤한 척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댁 거실에 형님네가 결혼 초 사용했던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데 평소 대비 시원하지 못해 다른 걸로 교체했으면 하는 눈치인 것 같았어요. 사달라는 건지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알 수 없었지만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는 신랑 말에 저 역시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씻고 딸아이한테 잠자리 동화도 읽어주고 쉬고 싶었거든요. 은은할 일이나 큰돈 들어가는 건 상해하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각자 벌이가 있다 보니 대출금, 생활비, 육아에 관한 지출 등 공동으로 지출해야 하는 목록을 제외하고 각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보면 각자 용돈 얼마씩 분담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는데 그렇게 팍팍하게 살면 서로 스트레스일 것 같아 대출받아 집을 매매할 때 30년 납이 아니라 10년으로 진행했어요. 각자 월급에서 조금 빠듯하다 싶게 분납금을 내면 그 나머지는 사용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어컨 이야기가 들려도 그게 맘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님, 에어컨 바뀌었네요. 올여름 더위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니네 아빠 덥다고 여름마다 난리셨는데 이제 에어컨 커졌으니 걱정 없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에어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댁 형편상 새로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공공근로로 생활비를 겨우 벌고 계셨거든요. 그마저도 인원에 포함 안 되는 계절이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스탠드 에어컨을 살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집 안을 찬찬히 둘러보다 하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님 집 가전가구가 많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넘겼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매번 신랑이 바꿔드린 거였어요. 벌이가 따로 없으신데 매번 예진이한테 용돈 10만 원씩 주시는 것도 신랑이 용돈을 따로 주는구나 깨닫게 된 셈이죠. 참 웃기죠. 그동안 신랑이 월급에서 남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크게 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 그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예진이랑 집에 내려갔다 오려는데 당신 시간 괜찮아? 나? 이번 주말? 어쩌지? 상사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서 접대차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급하게 잡느라 라운딩 예약이 저녁 시간밖에 안 돼서 시간이 어정쩡할 것 같아. 끝나면 저녁 먹고 술 먹고 뻔한 스토리 알잖아. 진짜 승진하려면 이 나이에도 상사 눈치 봐야 하고 회사 생활 힘들다 힘들어. 본가는 끔찍이 챙기는 신랑이지만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알게 모르게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러 신랑이 하는 말을 고스란히 옮겨 적음에 생각하니 제가 뭐라고 할까봐 본인도 하기 싫은데 승진을 위해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미리 오버를 해서 말했다는 걸 알았네요. 그때는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고 그 마음을 아니까 주말에도 불려가는 게 안타깝다 생각했어요. 사실 여자들도 승진하거나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임원들과 관계를 돈독게 해야 하는데 꼭 회사 임원들은 골프 등산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주로 주말에 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승진이나 임원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애 키우면서 주말에 딸아이 대신 사회생활 하라고 하면 그걸 선택할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렇게 말하는 신랑에게 친정을 챙기지 않아 조금은 서운하지만 내가 챙기면 되고 내가 못한 사회생활 신랑이라도 잘해서 승진도 하고 임원도 달고 했으면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요. 그때는 말이죠. 이서방은 주말인데도 일해. 잡대 골프 치러 필드 나갔지 뭐. 임원들은 이렇게 또 주말에 샤바샤바 하는 직원 예뻐하니까. 프로젝트라도 하나 더 맡아서 승진에 유리하려면 눈도장 찍어야지 뭐. 친정엄마는 매번 신랑이 오지 못하는 게 서운한 눈치였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맞벌이로 둘이 사이에 빠듯한 거 아시니까 남자들 주말에 그렇게 숨통 트이게 안 하면 바람 필 수도 있고 딴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핀자를 줬지만 한편으로는 내 부모 내가 잘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여서 신랑이 친정 가는데 따라간다고 하면 저도 친정엄마도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토요일 하루 보내고 일요일 아침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야, 내일 늦게 끝나? 내일 엄마 서울 올라오신다는데 간만에 호텔 디너 예약하려고. 어머님이? 왜? 외계인 대학병원 진료받으러 오셨다가 돌아가기 힘드니까 저녁 드시고 하루 자고 가라고 했어. 씻고 집안 정리를 하려는데 신랑이 급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내일 월요일 늦게 끝나느냐고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자 어머님이 내일 진료받으러 서울 오셨다가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간만에 엄마 집에 오시니까 외식하자고 말입니다. 순간 좀 서운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던 작은 일상인데 하나둘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차별을 해도 이건 너무 차별한다 싶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지방 사셔서 서울로 정기 진료 받으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바로 당일에 내려가시고 단 한 번도 집에 오라는 소리 안 하더니 시어머님한테는 매번 정기 진료 받고 내려가시는 거 힘드니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어머님 오시는 날은 호텔 디너 예약하고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이었죠. 늘 그렇게 했던 일상인데 문득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신랑 용돈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가족 식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저도 먹고 신랑도 먹고 딸아이도 먹는데 시어머님 한 명이 더해지는 거라 사실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어쩌면 바보 같았죠. 자기야, 어떻게 매번 어머님 오실 때마다 호텔 디너야? 생활비 남길 수 있는데 그렇게 매달 사용하니까 오히려 부족하다 싶을 정도잖아. 이제는 다른 것도 좀 먹자. 당신도 알잖아. 엄마 많이 못 드시는 거. 어디 가도 몇 수저 못 드시는데 그나마 호텔 디너야 음식이 다양해서 이것저것 몇 숟가락 더 드시는데 그게 돈 아깝다고 안 가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부족하면 내가 용돈에서 반 낼 테니 호텔 디너 먹는 걸로 해. 예약한다. 신랑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음껏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무릎이 아파 움직이기 불편하니 적당량을 드시거든요. 좋아하시는 것도 딱히 없으시고 어디 가도 반 그릇 겨우 먹으시는데 사실 호텔 디너 가기에도 다소 벅차다 생각했어요. 제가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5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고작 2접시 드실 때마다 뭘 먹어도 이것보다 저렴하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어머님이 고생하시며 사셨으니까 저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괜찮다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단 한 번도 오신 적 없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늘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무심하게 그러려니 하고 지냈던 거 있죠? 그러던 제가 황급히 끊는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고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친정에 등한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처갓집으로 머리를 두고 눕지도 않을 정도로 나몰라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머릿속을 스쳐 지났어요. 엄마 병원에 약 타러 언제 와?
나 가만히 있어보자.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는 날이네. 왜? 엄마는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안 궁금해? 어쩜 한 번을 집에 안 와? 너 바쁘잖아. 예진이랑 출퇴근하느라 정신없는데 나까지 가면 챙길 사람 더 늘고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한다 해도 따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부담이야. 엄마는 우리 딸 힘들까봐 못 가는 거지. 대신 네가 집에 내려오잖아. 그럼 됐지 뭐. 시어머님과 호텔 디너를 간다는 소리에 저 역시도 친정엄마 모시고 한번 가고 싶었어요.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어쩌다 한번 가는 건 저도 크게 돈 아깝다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끼 15만 원이 넘는 식사를 온 가족이 할 정도로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생일 결혼기념일 정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어머님 오실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은 갔던 사실이 떠오르면서 우리 엄마도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분위기 좋아한다고 울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언제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냐고 전화했죠. 다음 주에 온다는 소리에 침 매매할 때 한 번 오고 지난 3년간 오지 않았던 사실이 떠올라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했어요. 딸 자식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한 번은 안 오냐고 말이에요. 엄마는 호호 웃더니 내 딸 힘든 거 보기 싫으니까 안 왔다 하시네요. 제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대신 전화하면 되고 예진이랑 통화할 때 화상전화 하니까 된 거지라고 또 웃으셨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이번에 병원 갔다 하루 자고 가. 뭘 자고 가? 이서방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여기가 이서방 집이야. 내 집이기도 해. 똑같이 집값 갖고 있는데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하루 자고 가라는 제 말에 엄마는 신랑이 불편하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결혼한 지 7년인데 얼마나 사이가 살갑게 굴지 않았으면 하루 자고 가는 게 불편할까 싶었죠. 그동안 맞벌이로 살며 딸아이 케어하고 정신없게 살아서 단 한 번도 이상하다,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말이에요. 똑같이 일하고 딸아이 케어는 거의 제 몫이고 저는 시댁 챙기는데 신랑은 친정 안 챙기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이제라도 똑똑히 정신 차리고 친정 엄마도 챙기고 시댁에도 적당히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신랑이 저 모르게 시댁에 챙기는 돈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으니 생활비를 더 얻었던 다른 수를 써야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시부모님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린다 했으면 크게 거절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외식 한번 안 하면 되고 년마다 해외여행 안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겨우가 다르지 않나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결국 친정엄마에게 화살로 돌아간 셈이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이고 안 그러더니 생떼를 쓰네. 알았어. 엄마 토요일 오전 진료니까 약만 타고 너네 집으로 갈게. 가서 점심 먹고 이야기 좀 하다 집에 가면 되겠다. 엄마는 끝까지 안 자고 오후에 집으로 내려가신다 했습니다. 엄마 담당 교수님이 해외 연수 갔다 오느라 빠른 일정이 토요일 오전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대답하고 신랑에게 친정엄마 오는 거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야기하면 없던 약속도 만들어 나가지 싶었거든요. 사정하는 것도 싫고 이제라도 조금씩 친정엄마랑 신랑이 만나는 시간은 늘려 친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딸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사위 어색하고 눈치 보여서 간다는 소리 못 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오는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점심? 30분 있으면 엄마 오신다고 했으니까 엄마 오면 생각해보지 뭐. 뭐 장모님? 장모님이 갑자기 왜? 왜는? 왜? 못 올더라도 와. 아침에 전화하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진료 끝나고 내려가신다길래 집에 와서 점심이나 먹고 가자고 했어. 그랬으면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지금 말했잖아. 어차피 엄마 점심만 드시고 가신다는데 우리 식사할 때 같이 하는 거니 크게 문제 없잖아.
홀딱 지났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지 신랑이 이게 예쁘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랑은 장모님이 오시면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는데 사실 오이 예진이랑 고원에 산책 갈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 다 씻고 외출 준비 마치고 있었으니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편하게 파자마 옷차림으로 있었다면 30분 전에 이야기하는 게 부담될 수 있지만 외출할 준비도 마쳤고 점심을 시켜 먹을지 나가 먹을지 이야기 나누던 중이라 크게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알았다고 넘길 신랑이 웬일인지 구시롱대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내려놓다 우엉좌엉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점심에 뭐 먹을지 근처 맛집도 알아보고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메뉴로 찾아봤습니다. 친정엄마한테 호텔 런치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끝나고 오는 시간이랑 너무 빠듯해서 여유있게 식사하지 못하니 다음에 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집에서 먹거나 근거리로 이동할 생각이었어요. 이서방, 잘 지냈는가? 장모님 오셨어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건강하시대요? 늘 같지 뭐 이상 없다고 6개월에 또 모자른 거지. 엄마는 3년 전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직장 끝에 근용종들이 많았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직 암이 아니지만 암으로의 변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종을 제거했지만 이렇게 이상 변화 가능성 있는 용종은 또 재발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거하다 어느 순간에 돌연변이로 암이 될 수 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암으로 변이되는 순간이 3년, 5년, 10년 예측할 수 없고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때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직장 끝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절제하면 위험성이 줄고 그나마 젊을 때 수술하는 게 견디는 것도 빠르다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나니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검진을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다시 발생하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 말대로 회복도 빨랐어요. 한 해 한 해 엄마 체력이 달라지는 걸 보며 그때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엄마를 집에서 보니 또 새롭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엄마 앉으면 이야기해야지 하고 거실로 안내하고 물 한 잔 들어 주방으로 갔는데 거실에서 신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아직 식사 못하셨죠? 아직 식사 못했지. 주아가 점심 먹자고 불렀으니 여기서 먹고 가려고. 잘 오셨어요, 장모님.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새로운 중국집이 오픈했는데 거기 간짜장이 정말 맛있어요. 탕수육도 찹쌀이 살짝 들어가 더 바삭하고요. 점심 간짜장 괜찮죠? 짬뽕은 지난번 먹어보니 너무 맵더라고요. 짜장이 나을 것 같아요. 나야 좋지. 이사방이 추천하는 거니 더 기대되네. 자기야, 자기는 짬뽕이지. 주문한다. 자기야, 잠깐만. 주방에서 엄마 주려고 물 한 대를 내오다 당황했습니다. 많고 많은 메뉴 중 짜장면이라뇨. 저희 친정엄마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호텔 뷔페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짜장면이라니. 대체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어이가 없었어요. 신랑을 안방으로 불러 살짝 원성이 높아졌죠. 짜장면? 어머님은 우리 집 오실 때마다 호텔 디너인데 호텔 예약도 못 해드렸으면서 뭐 짜장면. 짜장면이 뭐 어디서 그래. 당신은 새로 오픈한 곳 지금까지 먹던 것보다 맛있다고 좋아했었잖아. 급하게 오셔서 호텔 예약 못한다고 당신이 아침에 말했고 맛있는 거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 겨우 생각해냈는데 왜 그래? 어머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짜장면이라 해도 차이난 레스토랑처럼 분위기 있고 만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가서 괜찮은 거 한 끼 대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제 언성이 높아지는 걸 엄마가 느끼셨는지 제 전화로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곤 거실에서 주아야, 전화 왔다고 말을 돌리시는 척 저를 따로 부르셔서 짜장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절 나무라셨죠.
그렇게 언성 높이면 점심 안 먹고 그냥 가겠다고요. 당신도 괜찮고 사리가 추천해주는 맛집 짜장면 먹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그쵸, 장모님. 이 사람이 예민한 거죠? 급하게 오신다는 소리 들어서 마시는 건 예약도 못하고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지금 가면 점심로 건너뛰는 게 되니 가까운 데서 시키는 게 맞죠. 다음엔 미리 전화 주세요. 데리러 가도 되고 더 많은 거 사드릴게요. 뚫린 입이라고. 신랑 입에서 청산 유수처럼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더라면 마시는 건 예약했을 텐데. 이 사람이 장모님 오시기 30분 전에 알려줘서 뭐 먹을지 찾다가 안 가본 곳 분위기만 보고 가서 실패하는 것보다 먹어보고 맛있는 곳 가는 게 좋겠다 싶어 선택한 메뉴라고요. 그럴싸하게 저희 친정엄마를 위하는 척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속은 터졌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신 친정엄마 마음 더 이상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가고 나서 이야기할 생각으로요. 짜장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제 마음은 변치 못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여신 이서방이 권해주는 곳이라 그런지 면도 탱글하고 다른 곳과 다르게 간짜장 야채가 많이 들어가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맞장구 치며 역시 장모님이시라고 좋아하실 줄 알았다고 신랑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속상한 건 저뿐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이서방, 맛있게 잘 먹었네. 엄마 이만 갈게. 니네도 볼일 보고 쉬어야 또 다음 주 나가지. 예,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쉬게. 엄마 벌써 가? 저도 안 마시고. 차는 무슨. 배불러서 들어갈 배도 없어. 아유, 지금 가야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지. 엄마 기다려봐. 터미널까지 택시 잡아줄게. 친정엄마는 뭐가 급한지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집에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말로는 빨리 가야 저희가 쉰다 말씀하시는데 안 봐도 지금 이 분위기가 어색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은 오시면 비싼 식사에 하루 자고 가시고 돌아가실 때 용돈도 두둑히 챙겨가는 거 뻔히 아는데 저희 엄마는 3년 만에 오셔서 식사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쪽도가듯이 가시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네, 알아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라는 거. 결혼 초부터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쳤던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틀어졌다는 거 말이에요. 차라리 인지하지 못했다면 속상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속없이 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신랑이 시어머님한테 하는 거 다르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는 거 다르니 꼴보기도 싫었어요. 엄마, 이거 감스 차비해. 얘 됐어. 또 일하느라 바쁜데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예쁘나 사입고 그래. 아니야, 나도 돈 있어. 현금이 이거밖에 없어서 10만원밖에 안 돼. 차비해. 다음에 더 챙겨줄게. 얘는 됐는데도. 이서방, 잘 먹고 가네. 어서 들어가 춥다. 예, 어머님 가세요. 외식할 생각에 별도로 현금을 뽑아둔 게 없었어요. 점심에 나가서 먹을 생각이라 은행에 들려 현금도 뽑고 용돈을 넉넉히 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가 좀 느긋하게 가셨다면 택시도 부르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인출이라도 했을 텐데 급하게 일어서시는 바람에 카카오로 택시 부르고 금방 잡혀서 엘리베이터 타고 1주우로 내려오자마자 택시가 도착해서 뭘 어떻게 할 틈도 없었죠. 이러려고 친정엄마 부른 거 아닌데 안 오겠다는 엄마 귀엽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편한 모습만 보여준 거 아닌가 참 속상했습니다. 용돈이라도 두둑히 드렸다면 마음 편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엄마 부르고 챙기는 게 못났지만 결혼하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맞아요. 제 센스가 부족했던 거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다음엔 좀 여유 있게 식사 예약도 하고 현금도 넉넉히 뽑아 봉투에 넣어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씁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더 친정엄마랑 신랑이랑 잘 지냈으면 했거든요.
친하지 않다고 어색해 하셨지만 친정 엄마랑 신랑이랑 주고받던 말들이 제가 중간에서 더 신경 쓰면 편해질 수 있다 싶었기 때문이죠. 속상한 마음을 숨긴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택시 잡아드렸으면 됐지 용돈은 왜 드리고 그래? 자꾸 그렇게 돈 들이면 버릇 나빠져서 하나도 득될 거 없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연을 들을 때 어처구니 없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똑 부러지게 대처를 못하는 상황을 보면 왜 저럴까 싶었거든요. 속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날려주고 할 말 다다다다 써붙여야지 왜 바보같이 멍하니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 알 것 같았습니다. 말 같아야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데 도무지 말 같지 않은 상황이니 분명 말은 말인데 외래어도 아니고 개가 짖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니 일타삼원 대처는 지금 저 뜻이 무슨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 뜻 맞아? 현실 부정과 설마 하는 마음에 에이 아닐 거야 하는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방어 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로 엎어껏 제대로 맞으니 어버버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어요. 저도 순간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하고 고작 했던 말이 였으니까요. 그렇게 속으로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장모님 자주 안 오셨는데 그렇게 용돈 들으면 버릇 나빠져서 혹시나 또 주려나 또 오시고 버릇만 나빠지는 거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주말에 할 것도 많은데 매번 오시면 우리만 피곤해지고 오늘도 봐 예진이랑 나가기로 했는데 장모님 기다리다 시간만 늦어졌잖아. 빨리 나갔다 와서 쉬자. 쓴웃음이 났어요. 제가 결혼했던 사람은 생각보다 더 쓰레기더라고요. 100만 원을 들인 것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에 버릇이 나빠진다뇨. 이 사람은 제 친정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드린다 한들 와이프 엄마인데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한가요? 집 매매하고 3년 전 이사할 때 오고 처음 오셨는데 간짜장 사드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설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등신 같았습니다. 그간 사원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미 결혼 7년 동안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걸 인지 못했던 제가 바보 천치였던 거죠. 어쩌면 엄마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가 부르기 전엔 저희 집도 안 오시고 말로는 이서방 그러지만 적당히 거리 두셨거든요. 얼마나 속이 무너지고 속상하던지 집에 올라가자마자 단판 짓고 싶었는데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연으로 늘 들었는데 이런 경우 말로 싸워도 이득될 건 없지 싶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답정너. 신랑에게 답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주말을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빠르게 월요일이 돌아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날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이 하고 싶은데 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회사 앞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지난 7년간 결혼 생활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전하고 재산관리 부분 그리고 신랑이 시댁에 알게 모르게 용돈과 생활비 등을 꾸준히 주었던 점, 반면 친정에는 관심도 없고 결정타로 짜장면 사드린 적, 10만 원에 버릇 나빠진다 말했던 점들을 알려드렸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대략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이 경우는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특히 결혼하고 맞벌이를 꾸준히 하셔서 재산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해요. 오히려 신랑분은 시댁으로 생활비나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분할한다 하면 비중이 줄어들 거고요. 아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양육권도 원하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신랑이 흔쾌히 인정하고 재산을 분할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혼 사유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우는 더더욱 없고요. 물론 통보야 합의 이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재산을 더 가져오시려면 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 보람이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악착같이 딸아이 손잡고 출퇴근하고 신랑이 대출금 갚는 만큼 저 역시도 함께 내며 버텼던 지난 7년.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육권 역시 맞벌이를 하면서도 제가 데리고 출퇴근해서 저에게 더 유리했고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이혼 변호 사무실을 나오니 착잡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집으로 부르기 전까지만 해도 달라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 같아 인생이 조금 서글프게 느껴졌거든요. 회사를 다닐 마음도 없이 일주 정도 휴가를 냈어요. 바쁘게 살면 뭐 하나 싶기도 했고 그동안 저 따라서 회사 다니느라 바빴던 딸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할 겸 집에서 이틀 정도는 꼼짝 안 하고 쉬는데 이혼 서류가 회사에 도착했는지 점심시간 불이 났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보이는 그대로야.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함께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혼하면 나는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 장모님 용돈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줘. 역시 신랑은 뭐를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싹싹 비는 이유도 알죠. 아파트를 저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반으로 나누더라도 양육비를 납부하거나 해야 하거든요. 아파트를 넘기면 앞으로 예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보내야 하는 양육비가 면제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엇을 하던 신랑에겐 득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싹싹 비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식었으니 다시 되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 전만 해도 잘해볼 생각이었어. 지난 7년간 당신이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가전 가구 다 바꿔드렸어도 똑똑하게 내 부모 못 챙긴 내 탓했지 당신 탓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오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는 꼴을 보니 이건 내 탓만큼 네 탓도 있더라. 꼴랑 10만 원에 우리 엄마 버릇 운운할 정도면 네 인성 바닥인 것도 드러났으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래도 그간 살았던 정을 생각해 선택 여지는 줬으니 둘 중 하나로 결정해서 서로 넘겨. 그렇게 이야기하고 싸두었던 짐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랑은 아파트 가격을 6대4로 가져가고 양육비를 납부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따지고 들면 제가 더 유리하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줬지만 길게 끌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샀던 아파트는 정리하고 제가 6, 전 남편이 4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예진이 양육비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소송에서 받은 금액으로 회사 근처 34평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이랑 둘이 살 거라 큰 거 필요 없고 회사와 가까우면 아이도 덜 힘들 테니 이런저런 조건들을 보고 결정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면 믿어지세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리니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이 커지더라고요. 혹시 둘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참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저를 생각했다면 저희 엄마도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냥 전 남편한테 전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기 위한 도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시어머님한텐 맛있는 거에 망설임도 일도 없었는데 10만 원에 버릇 나빠진다는 표현 쓰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의외로 속 시원해요. 앞으로 엄마 챙기고 딸내미 보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제 자신도 돌아보려고요. 뭐 그리 바쁘다고 신랑 시댁 아이 이렇게 셋만 보고 달렸나 몰라요. 오늘 저녁은 엄마한테 호텔 디너 예약했다고 늦지 않게 올라오시라 했어요. 저녁 먹고 저희 집에서 자고 그동안 못했던 효도 실컷 하려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